2026년 여름호 볼륨 150 행복울주 울주군 소식지. 울주의 바다로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는 여름 울주의 바다가 부른다. 수평선 끝에서 밀려온 파도가 발등을 적시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마음의 열기까지 씻는다. 동해의 힘찬 파도를 실컷 즐겼다면 이번엔 가까운 책의 바다로 쪽빛 항해를 떠나보자. 해송그늘 같은 서가를 거닐고 문장의 물결을 타고 넘다 보면 마음은 어느새 나만의 고요한 섬에 닻을 내린다. 온몸으로 부딪히는 파도도 내면을 밝혀줄 지혜의 물결도 좋다. 이 여름 울주의 바다에서 온전히 쉬어가자. 피서는 울주 청정바다로 진하나사 해수욕장, 환상의 명선도까지 이글이글 뙤약볕이 내려쬐는 여름이 왔다. 푹푹 찌는 더위, 에어컨 앞을 벗어나 시원한 바다로 떠나보자. 여름 피서지로 바다를 택했다면 울주 바다가 제격이다. 무료 해수욕장과 해양 레포츠, 아름다운 어촌 마을까지 즐길 거리 가득한 울주의 바다를 소개한다. 짜릿한 해양 스포츠 만끽. 진화 해수욕장은 울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다. 깨끗한 물과 넓은 백사장 덕에 해마다 여름이면 인근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피서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새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일출 명소 간절곶과도 가까워 해수욕은 물론 다양한 여름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해수욕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길이 1km, 폭 300m의 넓은 백사장과 수심이 얕은 맑은 바닷물이 매력적이다. 파도와 바람도 좋아 서핑과 윈드서핑, 카이트서핑 같은 해양 레포츠 명소로도 유명하다. 파도를 타고 바다 위를 달리는 서퍼들의 모습은 어느새 울주 여름 풍경의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는 유영 구간과 수상 레저 구간을 나눠 운영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진화 해수욕장은 6월 26일 개장해 8월 말까지 문을 연다. 개장 기간에는 개장식을 비롯해 진화해변 축제, 서머 페스티벌, 울주 해양 레포츠대 축전 등 다양한 행사도 펼쳐진다. 해수욕장 남쪽 해변 송림에 자리한 울주 해양 레포츠 센터에서는 바다뷰 캠핑도 즐길 수 있다. 텐트에 누워 푸른 바다를 눈에 담고 있으면 마음까지 시원해진다. 태양을 품은 섬 명선도 야경 인기. 진화 해수욕장을 찾았다면 명선도는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명선도는 진화 해수욕장 팔각정 앞에 자리한 면적 6,744제곱미터의 작은 무인도다. 매미가 많이 운다고 해서 명선도로 불리다가 지금은 신선이 논이는 섬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이 섬은 썰물 때 바닷길이 열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바닷속 모래벌판이 일정 시간 길처럼 드러나면 섬까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언제 어느 때나 섬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상보행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완공이 목표다. 2022년 야간 경관 조명과 미디어 아트가 설치되면서 밤이 되면 환상적인 빛의 섬으로 변신한다. 태양을 품은 섬을 주제로 빛의 왈츠, 태양의 박동 등 다양한 콘셉트의 빛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진화 해수욕장과 바로 옆 강양항을 잇는 길이 145m의 인도교 명성교도 명물이다. 주민 편의시설이자 관광객을 위한 경관시설이기도 하다. 다리 위에 오르면 한쪽으로는 잔잔한 회야강이, 다른 한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이색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해맞이 명소 간절곶도 필수. 가까이에는 새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해맞이 명소 간절곶이 자리한다. 간절곶 공원 일대가 잘 단장돼 있어 새해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해변 가까이에 잔디 광장과 산책로, 다양한 포토존이 조성돼 있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거닐기에도 사진을 찍기에도 좋다. 간절곶 등대 앞에는 소망 우체통이라는 커다란 우체통이 있다. 새해 첫날 간절곶을 찾은 사람들은 소망을 적은 엽서를 이 우체통에 넣어 붙이기도 한다. 간절곶 풍차 일대에는 갖가지 재활용품으로 만든 정크아트 작품도 전시돼 있다.
세계 최대 크기인 18m 정크아트 작품 솔라봇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정크아트 작품 11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아담한 해변 포구 나사항서 힐링. 간절곶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나사 해수욕장이 있다. 길이 1km에 폭 30m로 반달 모양을 이룬 아담한 해수욕장이다. 모래가 쌓여 육지로 변하면서 마을이 들어선 곳이라 해서 나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한다. 이 해수욕장의 자랑거리는 육각 모래다. 몸에 잘 달라붙지 않고 묻더라도 털어내면 말끔히 떨어져 놀기에 좋다. 해수욕장이면서 실제 어민들이 사는 포구 마을이기도 하다. 한적한 바다 마을의 정취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데다 마을 곳곳 담장에 예쁜 그림이 채워져 있어 벽화를 감상하며 골목을 거니는 방문객도 많다. 포구에 자리한 앙증맞은 등대들은 이색적인 풍경을 만끽할 수 있고 등대 방파제 쪽에서는 낚시도 즐길 수 있다. 주변에 이색 맛집과 바다뷰 카페도 제법 들어서 있어 번잡하지 않은 곳에서 편안히 힐링하기에 제격이다. 힐링은 책의 바다에서. 지역 도서관 새 단장, 열린 공간, 인기. 요즘 도서관은 읽는 곳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계층의 다채로운 활동이 살아 움직이는 공공의 서재다. 함께 머무르고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린 서재인 것이다. 장마와 습기로 후텁지근한 이 여름,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자. 모두의 서재 울주 선바위 도서관. 울주군의 도서관들은 공간의 변화로 혁신해가고 있다. 우선 울주군의 대표 도서관인 울주 선바위 도서관이 개관 10년 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다.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단장해 지난해 연말 새롭게 문을 열었다.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도서관 공간의 성격을 다시 정의하는 작업에 가깝다. 가장 큰 특징은 1층 모두의 서재 신설이다. 더 나은 독서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관장실과 사무실, 수서실 등 사무 공간과 로비를 통합해 100석 규모의 개방형 자료실로 만들었다. 모두 5가지 주제의 서가가 조성돼 있어 이용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한층 더 개선했다. 기존 유아 자료실을 어린이 자료실 옆으로 이전해 대폭 확장했다. 아이들이 책 읽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이고 세련된 환경으로 꾸몄다. 중장년층과 시니어 세대를 위한 독서 환경도 더욱 쾌적해졌다. 조용히 혼자 앉아 책을 읽는 자리와 함께 머무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자유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플랜테리어로 꾸며진 공간도 눈길을 끈다. 도서관 야외 공간도 잔디마당으로 조성해 개방하고 있다. 북캠핑과 청년 독서회 등 다양한 야외 독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울주 옹기종기 도서관, 함께 행복한 공간. 남부권의 울주 옹기종기 도서관도 2007년 개관 이후 18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올해 2월 새롭게 개관했다. 낡고 오래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 이용자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도서관을 머물고 나누며 일상이 이어지는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먼저 도서관 1층에는 누구나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북라운지를 새로 조성했다. 노트북과 태블릿, 신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유아 어린이 자료실을 확장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수유실도 함께 갖췄다. 2층은 기존 열람실을 스터디 라운지로 전환해 종합 자료실과 연계한 집중 학습 공간으로 만들었다. 집중과 사유가 공존하는 콘셉트가 돋보인다. 3층은 세미나실을 분리 재구성해 강의와 모임,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로비와 복도의 대기석과 휴게 공간을 만들어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것도 눈에 띈다. 한 이용자는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편하게 머물며 책과 문화를 즐기는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나서 지역 주민으로서 참 기쁘다며
이런 좋은 공간이 지역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단순한 시설을 넘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하는 생활 속 문화 공간이자 지역 문화 거점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의 경계를 허물다 울주 천상도서관. 울주 천상도서관도 지난해 5월 새롭게 시설을 정비했다. 도서관 입구에 있던 천상 365 스마트 도서관을 유동 인구가 많은 천상공원 입구로 이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스마트 도서관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도서 대출 반납기다. 이곳에는 500권이 넘는 책들이 비치돼 있고 울주 통합 도서관이나 책리음 회원증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평일 퇴근 후 도서관에 직접 가기 힘든 주민이나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서관이 문을 닫은 뒤라도 주민들은 이곳에 들러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이제는 도서관이 문 닫는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아서 좋다. 며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과 아이 손을 잡고 오는 부모들, 산책 중 잠시 멈추는 중장년과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용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공 서비스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 삶의 동선 안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술의 발전을 잘 활용해 사람과 책을 더 가깝게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 밝혔다. 군정 이슈. 울주 지역 공공의료 허브 도약. 군립병원 산재 전문 공공병원 개원 목전. 울주군이 울산 지역 공공의료 허브로 거듭난다. 빠르면 7월에 울주 군립병원이 개원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울산 지역 첫 공공종합병원인 산재 전문 공공병원도 문을 열 예정이다. 단순히 병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울산의 핵심 공공의료시설이 조성되면 그동안의 의료 공백 해소뿐 아니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더 나아가 생애주기 건강관리까지 책임지는 공공의료 플랫폼이 확실히 구축되는 것이다. 울주병원 8개 진료과 100병상 규모. 공공의료 강화의 첫 이정표는 민선 8기 울주군의 최고 역점 사업이었던 군립병원이 세운다. 울산 기초지자체 가운데 공공병원 설립은 울주군이 처음이다. 군립병원은 온양읍 덕남로 233일원 옛 보람 요양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설립하는 것으로 7월 개원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군립병원의 공식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병원이다. 연면적 7,773.11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이며 8개 진료과와 100병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4시간 응급실을 비롯해 건강검진센터와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수술실, 전문진료실 등도 두루 갖춰진다. 모든 치료 울주에서 의료 공백 해소. 초대 병원장으로는 35년 임상 경험을 갖춘 정종훈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선임됐다. 정 원장은 경기도 부천 대성병원과 안산 정가정 의원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의료 현장에 대한 오랜 경험과 깊은 이해를 갖춘 의료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원장을 필두로 150여 명의 의료 행정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울주병원의 1차 목표는 응급재활 만성질환 중심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역 내 요구가 높은 소아 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은 병원 운영 안정 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개설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출생부터 노후까지 책임지는 공공의료 플랫폼으로 발전, 공공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2019년 나물산보람병원 폐원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부재로 남부권 지역 주민과 공단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울주군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그동안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울주병원이 개원하면 응급의료 취약지였던 남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직원의 산재 응급 상황 대응 체계와 고령화에 대비한 만성질환 관리 기반도 강화된다. 의료인력 채용 병원 운영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과 산단 직원들은 병원 개원을 크게 고대하고 있다. 온양읍 한 주민은 그동안 응급실이나 큰 병원에 가려면 1시간 가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가까운 곳에 병원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고 입을 모았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 개원 준비 박차. 울주병원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 고도화할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하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 병원은 울산 최초의 공공종합병원이자 근로복지공단 산하 11번째 병원이다. 울주군 범서읍 구라리 일대에 건립 중이며 연면적 47,962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300병상, 18개 진료과에 2개 연구소 등을 갖추게 된다. 울산은 전국에서도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지만 산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공병원이 없었다. 이 병원은 산업재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지역 주민에 대한 일반 진료와 응급의료, 필수 의료 서비스를 포괄하는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병상으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공공이 책임지는 최일선의 병원이 되는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건안전망을 탄탄히 다지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이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울주군을 전국적인 공공의료의 모범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더위야 물렀거라. 올여름 도시공원 물놀이장 인기 예감. 올여름 폭염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때 멀리 가지 않고 집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은 도심 소고아시스처럼 반갑다. 울주군이 아이들을 비롯한 군민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시공원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7월 1일 개장, 시설 다양 무료 운영. 관내 운영하는 물놀이장은 가온공원, 언양어린이공원, 덕신공원, 서중공원 옹촌면 곡천리 901-3, 미리내공원, 진이공원, 옥선공원, 도란공원, 구영공원 등 모두 9곳이다. 이들 공원에는 워터샤워, 바닥 분수 등 각 공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조성되고 이용 편의를 위해 임시 탈의실과 몽골 텐트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7월 19일까지는 주말만 운영하고 7월 21일부터는 월요일과 우천시를 제외한 평일과 주말 모두 운영을 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50분 운영하고 10분 휴식하는 방식이다. 긴급 상황 대처와 원활한 관리를 위해 현장마다 안전요원도 배치한다. 휴장일과 각종 문의에 대해 상시 안내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 가동한다. 아이도 어른도 물놀이 삼매경. 울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도시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해왔으며 해마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3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물놀이장을 이용해본 군민들은 가까운 공원에서 무료로 다양한 시설을 즐기며 온 가족이 더위를 식힐 수 있어서 인기 만점이라며 어린 아이들도 안전하게 놀 수 있어서 올여름에도 아이들 방학 때 자주 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울주군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도 군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위생관리와 시설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멀리 가지 않아도 시원하고 행복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여름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선국이 울주 올린다. 7월 1일 출범, 멈춤 없는 도약기대. 민선국이 울주군이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울주군은 이날 각계각층 군민 400여 명과 함께 군수 취임식을 갖고 미래 100년 울주 발전을 향한 힘찬 출항을 시작한다.
울주군은 기존 민선 8기 울주군수인 이순걸 군수가 민선 9기 수장으로서 새롭게 소임을 맡게 됨에 따라 기존 주요 사업들의 연속 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새 비전과 주요 역점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부 공약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확보 방안 검토 후 민선 9기 울주군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약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 5일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 한편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5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을 가졌다. 이광열 울주군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한 이날 교부식에서는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한 시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당선증을 받았다. 이들 당선인들은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울주군민의 깊은 뜻을 무겁게 새긴다. 며 울주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더욱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울주 소식. 울산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시행. 울주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울산에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은 공공형 사업자인 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 관리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울주군은 지난해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울산 원예농협에 참여 신청을 바탕으로 법무부 승인을 받아 총 9천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라오스 국적 계절 근로자 20명은 지난 5월 7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뒤 이날 울산 원예농협에서 환영식을 가졌다. 이어 입국 초기 교육과 행정 절차 등을 거친 뒤 11일부터 농가 현장에 배치됐다. 계절 근로자들은 오는 9월까지 울산 지역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을 제공한다. 배 접과 등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우선 배 농가에 투입되고 이후 농번기 일정에 따라 필요한 농가의 인력 수요가 많은 농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울주 스카이맵 예산 절감 효과, 톡톡. 울주군이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인 울주 스카이맵이 스마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14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울주 스카이맵은 공무원이 직접 드론을 운용해 구축한 초고화질 항공 영상이다.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전 과정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울주군은 올해 상반기 주 사업구역인 서부권역 전체 면적 350제곱킬로미터 중 151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촬영을 완료해 43.1%의 추진률을 기록했다. 앞서 공간 다듬이 행정 지원을 위해 촬영한 남부권역 32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하면 총 183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한 드론 정사 영상을 구축했다. 일반 드론 항공 영상 제작 용역 단가가 1제곱킬로미터당 800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총 14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구축한 영상 데이터를 내부 행정 시스템인 울주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무단 점유 확인, 각종 인허가 현장 확인, 토지 형질 변경 확인 등 업무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울주 야구장, 본궤도 하반기 착공 예정. 울주군 서생면에 야구장이 들어선다. 울주군은 총 사업비 434억 원을 투입해 서생면 서생리 산구번지 일대에 부지 면적 6만 83제곱미터 규모의 야구장을 조성한다. 야구장 이면과 투수 타자 연습장을 비롯해 관중석 608석과 덕아웃, 라커룸, 심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울주군은 2023년 사업 타당성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타당성 분석,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현재는 토목 조경 건축 분야 실시 설계를 마무리 중이며 한국부동산원 위탁을 통한 토지 보상을 병행하고 있다. 울주군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구장이 완공되면
지역 야구 동호인의 체육 활동 여건 개선뿐 아니라 전국 단위 야구대회 유치, 스포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50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호응. 유일무이. 인류의 숨결에서 지구의 각인으로.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대곡천 여름기행. 선사인의 위대한 기록, 반구천의 암각화가 7월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절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이다. 반구천은 대곡천의 옛 이름이다. 대곡천은 암각화뿐 아니라 시인 묵객의 향기, 1억 년 전 공룡 발자국까지 장구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함께 품고 있다. 암각화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지만 정작 대곡천의 귀한 가치는 놓치곤 한다.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짙은 녹음에 잠긴 대곡천 일대를 걸어보며 굽이굽이 펼쳐지는 원시 비경과 역사 문화의 숨결을 만끽해보자. 반구서원 집청정 역사 문화 오롯. 대곡천 하류의 문을 여는 곳은 울산 암각화 박물관. 2008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암각화 전문 박물관인 이곳은 외관부터 특별하다. 선사인이 암각화로 새긴 고래의 숨결을 잇듯이 박물관 지붕은 거대한 고래의 곡선을 닮아 있다. 박물관 자체가 대곡천을 헤엄치는 고래가 돼 우리를 태고의 시간으로 안내하는 셈이다. 평소 물에 잠겨 보기 힘든 암각화 실물 모형을 이 박물관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박물관을 지나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조선시대 문인들의 사색의 정원이었던 반구서원과 집청정이 나란히 발길을 붙잡는다. 고려 말 유배 중이던 포은 정몽주 선생이 시름을 달래며 거닐던 이곳에 후학들은 서원을 세웠다. 반구서원 건립 1년 뒤 1713년 우남 최신기가 맑음을 모은다라는 뜻의 정자 집청정도 지었다. 이곳에는 반구서원 유생들이 자주 찾아와 한시를 짓는 문화공간이 되기도 했다. 울산 울주의 대곡천. 흔히 이곳을 세계유산 암각화가 있는 곳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이 일대는 7천여 년 인간사는 물론이고 1억 년의 지층까지 켜켜이 쌓여있는 자연 그대로 천혜의 박물관이다. 대곡천 하류에서 상류로 가는 여정은 인간의 시간에서 지구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여행과도 같다. 천마산에서 시작한 물길이 굽이쳐 흐르며 절벽과 협곡 등을 만들어내 빼어난 풍경을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그 아름다운 경관을 바탕으로 구곡 이뤄 수많은 시인 묵객의 글과 그림이 탄생하기도 했다. 반구서원 집청정 역사 문화 오롯. 대곡천 하류의 문을 여는 곳은 울산 암각화 박물관. 2008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암각화 전문 박물관인 이곳은 외관부터 특별하다. 선사인이 암각화로 새긴 고래의 숨결을 잇듯이 박물관 지붕은 거대한 고래의 곡선을 닮아 있다. 박물관 자체가 대곡천을 헤엄치는 고래가 돼 우리를 태고의 시간으로 안내하는 셈이다. 평소 물에 잠겨 보기 힘든 암각화 실물 모형을 이 박물관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박물관을 지나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조선시대 문인들의 사색의 정원이었던 반구서원과 집청정이 나란히 발길을 붙잡는다. 고려 말 유배 중이던 포은 정몽주 선생이 시름을 달래며 거닐던 이곳에 후학들은 서원을 세웠다. 반구서원 건립 1년 뒤 1713년 우남 최신기가 맑음을 모은다라는 뜻의 정자 집청정도 지었다. 이곳에는 반구서원 유생들이 자주 찾아와 한시를 짓는 문화공간이 되기도 했다. 거북이 넙죽 엎드린 반구대. 반구서원과 집청정 맞은편에 나지막한 산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반구라는 이름의 연원이 된 반구산이다. 이 끝자락에 거북이가 넙죽 엎드린 형상의 바위 언덕이 있는데 이를 반구대라 부른다. 반구대 1km 아래쪽 바위면에 새겨진 암각화를 발견한 후 반구대 암각화라는 이름이 붙는 바람에 실제 반구대는 조연이 돼버렸다. 반구대는 신라 때부터 절경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정몽주, 정선 등 많은 역사적 인물이 여기서 시와 그림을 남기기도 했다. 포은 정몽주의 자취가 남아있어 포은대라 불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겸재정선이 공회첩에 산수화를 남기기도 했던 곳이다. 반구를 담은 이 그림은 정선의 완숙한 필치로 대곡천과 반구대 일대의 풍경을 담백하고 묵직한 붓질로 담아내 그의 실경 산수화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힌다. 정선이 붓을 들어 절벽의 기암괴석을 묘사했던 바로 그 바위벽 너머 일명 건너각단에 7천년 전 선사인들의 메시지가 살아 숨쉬고 있다. 바로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다. 고래가 유영하는 대곡리 암각화. 이 바위 벽면에는 호랑이와 사슴, 멧돼지를 비롯한 육지 동물뿐 아니라 바다 동물 등 300여 점의 그림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새겨져 있다. 특히 현대의 우리도 다 갖고 있지 못한 고래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다. 다양한 고래 모습과 함께 고래 사냥 과정이 묘사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이기도 하다. 배를 띄운 인간들과 고래의 사투가 펼쳐지는 이 파노라마는 울산이 왜 고래의 도시인지를 증명해주고 있다. 고래 그림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주목받은 것은 어미고래와 새끼고래가 겹쳐진 그림이다. 이 고래는 귀신고래로 알려져 있는데 암초와 해초 사이를 헤집고 다니다가 갑자기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행동이 마치 귀신같이 민첩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새끼를 등에 업은 귀신고래의 모습은 근대 포경의 중심지였던 장생포의 번성기뿐 아니라 오늘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 선사 신라 넘나드는 야외 방명록. 물길을 더 거슬러 올라 상류로 향하면 시간은 한 번 더 껑충 뛰어넘어 선사시대와 삼국시대의 독특한 공존이 펼쳐진다. 국보 제147호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최초 발견된 선사시대 암각화로 바위가 앞으로 15도가량 기울어져 있어 수천 년에 거친 비바람을 피해 오늘날까지 온전할 수 있었다. 이 바위에는 800여 개의 그림과 명문이 남아있는데 바위 위쪽에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풍요를 빌며 쪼아낸 동심원과 마름모,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빼곡하다. 눈길을 더 아래로 옮겨가면 전혀 다른 질감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날카로운 금속 도구로 가느다랗게 새긴 신라 시대의 문자와 그림들이다. 이 신라 명문들은 박제된 역사가 아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대곡천의 절경에 반해 찾아와 남긴 일종의 방명록이자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며 새긴 연가다. 신라의 청춘이었던 화랑들이 새겨놓은 문장과 그림들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던 그들의 웃음소리가 시원한 대곡천 물소리에 섞여 울려 퍼지는 듯하다. 공룡 발자국과 함께 중생돼 시간여행. 천전리 명문 앞 너럭바위 위로 시선을 돌리면 마침내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어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시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대곡천 물길이 찰랑이는 바위마다 찍힌 200여 개의 공룡 발자국 화석은 그 옛날 대곡천 주인이 공룡의 무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백악기 시대 공룡들이 거닐던 거대한 낙원의 흔적이 이곳 바위 위에 고스란히 각인된 것이다. 대곡리 암각화 부근 계곡에서도 세계 고생물학계를 놀라게 한 특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라틴어로 노바페스 울산엔시스, 울산에서 발견된 새로운 발자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분석 결과 공룡이 아닌 도마뱀과 가까운 수생, 파충류 코리스토데라의 발자국으로 밝혀졌다. 코리스토데라의 발자국이 확인된 건 아시아에서 처음이자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알려졌다. 하류에서 상류로 시간의 원류를 찾아 거슬러 올랐던 반구천 기행은 대곡 박물관이라는 피날레를 맞이한다. 대곡 박물관은 댐 건설을 앞두고 진행된 발굴 조사를 계기로 세워졌다. 자칫 물속으로 영영 사라질 뻔했던 이 땅의 기억들이 극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공간이다. 삼국시대의 고분군을 비롯해 과거 이 지역의 풍요로움을 증명하는 철기 유물, 분청사기와 백자, 그리고 옛절터와 건물터에 이르기까지 대지 속에 묻혀있던 수많은 삶의 궤적들이 이곳에 한데 모여있다. 흐르는 물길을 따라 거꾸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시간의 깊이는 깊어만 가는 여름의 대곡천. 이 신비로운 골짜기가 들려주는 시원하고 오래된 노래에 가만히 마음을 맡겨보자. 그 깊은 울림에
세상의 속도를 잠시 잊게 될 것이다. 집청정지기 최원석 이도경 부부.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이곳에는 그 역사의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묵묵히 삶을 일구는 이들이 있다. 300년 고택 집청정지기 최원석 이도경 부부다. 부부는 수백 년 전 이곳에 주춧돌을 놓은 선조의 뜻을 이어 귀한 유산을 지켜나가고 있다. 숙종 39년 우남 최신기 선생이 세운 집청정은 맑은 기운을 모은다는 뜻의 이름처럼 예부터 시인 묵객들이 모여 반구대의 절경을 노래하던 인문 문화의 산실이었다. 최 대표의 집안과 암각화의 인연은 남다르다. 우남의 구세손이자 그의 부친인 고 최경환 어른은 1970년대 초 동국대 조사단에게 저 아래 바위에도 그림이 있다 며 제보하고 직접 길을 안내했다. 이것이 인류의 보물 암각화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잠들어 있던 선사의 시간을 아버지가 깨웠다면 아들 최원석 대표가 집청정을 물려받아 아내와 함께 대곡천의 가치를 보살피고 있는 셈이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암각화 앞을 놀이터 삼아 자란 그에게 인류의 유산은 공부해야 할 역사가 아닌 매일 마주하는 삶의 풍경이었다. 부부는 현재 각자의 예술 작품을 통해 집청정을 살아있는 문화 공간으로 가꾸고 있다. 최 대표는 대곡천의 돌과 언양의 솥불 등 지역에서 구한 재료를 이용한 서각 작업을 하고 있다. 아내 이도경 작가는 오칠과 민화, 천연 염색으로 선사의 질감을 현대적 예술로 피워낸다. 집청정 내부에는 이들의 예술적 세계를 직접 볼 수 있는 소담한 갤러리가 있다. 지난해 이곳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등재 1주년을 맞아 올여름에도 이를 기념하는 전시를 다시 한번 선보일 예정이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이 부쩍 늘어난 요즘, 부부는 암각화라는 유적뿐만 아니라 이를 품고 있는 대곡천 일대의 자연과 역사 전체에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이 닿기를 소망하고 있다. 부부는 대곡천은 암각화뿐 아니라 반구서원과 집청정을 비롯한 우리 선조들의 삶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며 정해진 시간에 맞춰 와서 암각화 인증샷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보면서 대곡천의 물길과 바람, 풍경, 유산 속에 담긴 속삭임을 온전히 만끽해 보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소소담담. 울주의 환한 아침을 열어요. 방글의 해뜸이. 안녕하세요. 저는 해뜸이입니다. 울주군의 공식 캐릭터이죠. 해를 닮은 동그란 얼굴과 친근한 표정,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저의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늘 궁금한 호기심쟁이랍니다. 소원을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따뜻한 마음도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특기가 소원 들어주기. 새해 간절곶 첫 해를 보며 기원한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 1년 내내 바쁘답니다. 그의 소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해마다 간절곶을 찾아 가슴 속 소망을 기원해주세요. 굿즈 이모티콘으로도 인기짱. 그렇지만 저는 이런 곳에만 있지 않아요. 울주 군민들의 일상 속에도 늘 함께 있답니다. 특히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생활용품 굿즈 속에 제가 쏙 들어가 있어요. 머그와 텀블러, 마우스패드뿐 아니라 여름엔 부채, 겨울엔 핫팩 속에서 제가 빙긋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SNS 이모티콘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2024년 10월과 12월 처음으로 제 모습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배포해서 순식간에 소진되는 인기를 누렸어요. 그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와 올해에도 울주군 스포츠단 이모티콘과 울주세계 산악영화제, 울산 옹기축제 홍보용 이모티콘을 제작 배포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어요. 울주군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도 출연하고 있답니다. 해뜸이 울주여행도 즐겨봐요. 지난해 12월에는 울주군청 야외에 앙증맞게 앉아있는 제 조형물도 만들어졌어요.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매일같이 찾아주고 있고 군청 방문객들도
늘 제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지나갑니다. 주말에는 일부러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저를 주인공으로 한 3D 영상 해뜸이 울주 여행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 영상을 통해 곳곳에서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도 해가 뜨고 해뜸이도 방실 떠오릅니다. 울주군도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늘 함께하는 환한 햇살처럼 해뜸이도 여러분 곁에서 행복을 전해주며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뜸이 의회 소식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울주군 의회 제8대 의회 현안 챙기며 유종의 미 임기 마무리 의정활동 혼신의 힘 제8대 울주군 의회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국민 생활 속 현안 해결과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의원들은 입법 예고와 서면 질문 등을 통해 생활안전, 복지, 노동,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힘을 쏟았다. 층간소음 저감 지원 대상 확대,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지원, 야간 관광 활성화, 향교 서원 등 전통문화 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전 관광 분야 조례안을 발의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축산 관련 현안,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소상공인 유급 병가 지원, 수상 태양광 시설의 재난 대응 영향, 울주 푸드 뱅크마켓 운영 개선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점검도 이어졌다. 울주군 의회는 8대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 신규 원전 유치 동의안 가결 244회 임시회서 만장일치 통과 울주군 의회는 울주군이 제출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자율유치 신청 동의안을 3월 16일 제244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자율유치 신청과 관련한 울주군의 행정 절차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군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군의회의 동의안 의결에 따라 울주군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번 동의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지역 발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도 역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제245회 임시회 마지막 회기 추경 포함 46개 안건 처리 울주군 의회가 6월 15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6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 규칙안 9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과 동의안, 협약보고의 건 등 모두 45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울주군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울주군 의원 국외 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들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9대 의회의 원활한 출범과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1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제출에 따른 이순걸, 군수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울주군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 1,871억 원보다 8.8% 증가한 규모다. 주요 편성 사업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72억 원 등 민생안정 자금 278억 원, 울주병원 설립 55억 원, 서부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8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센터 건립 4억 원 등이다. 제9대 울주군 의회 7월 6일 개원 제9대 울주군 의회가 7월 6일 오전 10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의장 부의장을 선출한 뒤 오후 2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선다.
제9대 의회는 지역구 의원 9명과 비례대표 의원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다. 당선인은 가선거구 이상걸 최윤성 한성환 황윤대, 나선거구 권중건 이상우 정우식, 다선거구 박기홍 정재훈 의원이며 비례대표는 장동희 의원이다. 이들 당선인들은 원활한 의정활동 준비를 위해 6월 10일 의사당 1층 세미나실에서 6.3 지방선거 당선인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울주군 의회 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제9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당선인과 직원 소개를 시작으로 의원 등록 절차, 각종 의정 지원 제도, 겸직 신고, 재산 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 7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 운영 일정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최기령 8대 의회 의장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제9대 울주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며 오늘 간담회가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삼과 역사. 왕과 사는 남자 어몽도. 충절 깃든 원강서원. 올해 상반기 관객 1,700만을 돌파하며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목숨까지 걸고 소신을 택했던 주인공 어몽도의 충절은 스크린 밖 울주에서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그 숨결이 깃든 원강서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어몽도와 후손의 발길은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울주의 원강서원은 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길이 골짜기 품에 자리한 한적한 마을로 접어들면 반듯한 담장 안에 단정한 기품으로 서 있는 서원을 만날 수 있다. 멸문지와 위협에도 의를 행한 조선 충신. 어몽도는 세조에 의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됐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난 어린 단종의 시신을 거둔 영월의 호장이다.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조의 서슬퍼런 금령에 따라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며 단종의 장례를 치렀다.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이 말은 영화 왕사남 마지막 장면의 자막으로도 나와 관객들에게 묵직한 여운을 남겼다. 단종 승하 후 200여 년간 단종뿐 아니라 단종을 위해 순절한 사람까지도 입에 올릴 수 없는 금괴였다. 어몽도의 이름은 물론이다. 어몽도와 그의 후손은 그 긴 세월 숨어 지냈다. 그중 한 곳이 울산 울주군으로 알려졌다. 단종을 거둔 후 후한을 피해 가족을 이끌고 이곳 울산 울주로 내려와 삶의 마지막 자리를 지켰다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다. 단종과 함께 그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둘 되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 숙종 때 이르러서다. 단종은 대왕으로 복권되고 어몽도의 신원도 회복됐다. 숙종 때의 조정의 추증을 받아 공조자랑을 시작으로 이후 공조참판, 공조판서로 증직됐다. 살아서는 감히 바라볼 수 없었던 이름과 벼슬이 죽은 뒤에야 국가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다. 고종은 그에게 충의공 시호와 함께 불천위 위패까지 내렸다. 불천위는 후손들이 살아있는 한 제사를 끊이지 않고 이어가라는 명령이다. 왕이 직접 제사의 지속을 명할 만큼 그의 충절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강서원비, 강화도 오석 백길로 운송. 울주군에 뿌리를 내린 후손들과 지역 유림들은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799년 원강사를 세워 그의 제사를 받들었으며 이후 1827년 원강서원으로 승격됐다. 서원은 원래 온산읍에 있었으나 1994년 온산국가산단 조성으로 현재 위치인 삼동면 둔기리로 옮겨졌다.
1820년 증공조 참판 엄공 원강서원비도 세워졌다. 이 비는 현재 울산시 문화재 자료 제10호로 지정돼 있다. 이 비의 윗부분에 조선충신이라는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다. 홍문관 제학조진관이 비문을 짓고 동부승지 이익회가 본문 글씨를 썼으며 이조판서 이조원이 비 이름을 썼다고 한다. 이 비는 강화도 오석으로 만들어져 백길로 운송되어 온 것이라 고 전한다. 엄공의 높은 충절을 기리기 위해 가장 귀한 돌을 찾아 나섰는데 낙점된 것이 바로 강화도의 귀한 돌이었다고 한다. 이 큰 돌을 강화도에서부터 먼 남쪽까지 배로 실어 날랐던 것이다. 서원의 정문인 충의문으로 들어가기 전 왼쪽 옆에 세월의 풍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원강서원 비가 묵묵히 서 있다. 충의문을 지나 서원 안으로 들어서면 마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영수제와 형모제가 마주보고 서 있다. 한가운데 강당인 여수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옆으로 어몽도를 모신 사당인 상절당이 위치해 있다. 여수당 안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로 만들어진 여제당이라는 현판도 놓여져 있다. 이 앞에 서면 시대를 뛰어넘어 대의를 위해 자신을 던진 두 영웅의 뜨거운 혼이 맞닿아 있는 듯 엄숙해진다. 고즈넉한 서원서 올여름 마음의 피서. 원강서원의 여름은 화려하지 않지만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서원 뒤편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산자락과 앞쪽의 나지막한 담장은 주변 자연 풍경과 편안하게 어우러지고 있다. 과하지 않게 단청을 입힌 여수당의 처마와 붉은 기둥이 여름 햇살을 받아 뜨겁게 빛난다. 에어컨 바람 가득한 도심 빌딩 숲을 벗어나 원강서원 앞마당의 초록 잔디를 바라보며 서 있는 자체로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목조 건물 특유의 서늘한 기운과 산자락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이 가만히 땀방울을 식혀준다. 영화의 열기는 잦아들었지만 강화도 거친 바다를 건너온 비석처럼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인간의 충절은 서원의 주춧돌에 단단히 깃들어 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분주한 세상사에 마음이 방향을 잃고 지쳤을 때 고즈넉한 이곳을 한번 찾아보자.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휴가가 아닌 내 안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정신적 피서를 이곳 원강서원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울주아픽. 울댕댕이 신나게. 행복하게. 간절곶 반려동물 놀이터 인기.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여름이면 시원한 동해 바람과 함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천연 피서지이기도 하다. 이 일대의 푸른 바다 오션뷰를 즐기며 반려동물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들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바로 간절곶 반려동물 놀이터다. 올해 4월 개장한 울주군의 첫 반려동물 놀이터로 바다 가까이 3,240제곱미터 부지에 갖가지 놀이기구와 쉼터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다.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날 반려동물과의 외출은 늘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청량한 바닷바람에 확 트인 수평선, 파도 소리를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선 사람도 강아지들도 신나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목줄 풀고 잔디 위 맘껏 놀아. 무엇보다 울주군이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만큼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대형견 구역과 중소형견 구역이 분리돼 있어서 체구나 성격이 다른 강아지들이 부딪힐 염려 없이 맘껏 뛰놀 수 있다. 목줄을 벗어던진 반려견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천연잔디를 깔았으며 잔디 위에는 호기심과 운동 능력을 자극할 만한 점프대와 장애물 피하기, 원통 터널 등의 기구가 배치돼 있다. 쉼터와 안전 펜스 등 편의시설도 완비돼 있다. 처음에는 낯선 기구 앞에 주춤거리던 강아지들도 기구에 올라가고 터널을 통과하며 연신 꼬리를 흔든다. 놀다가 지친 강아지들은 놀이터 한켠에 있는 전용 식수대로 가서 목을 축일 수도 있다. 견주들이 사계절 불편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춘 쉼터도 만들어져 있다. 쉼터에는 반려동물과 같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사방이 유리로 돼 있어 반려동물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답답한 집안을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강아지를 보면서 마음도 흐뭇해진다. 그늘막이 있는 야외 쉼터도 별도로 조성돼 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반려견이 뛰어노는 동안 견주 혼자 조용히 쉴 수도 있고, 함께 온 사람들이나 현장에서 만난 다른 보호자들과 정담을 나눌 수도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오션뷰 즐겨요. 이곳을 찾은 이용자들은 확 트인 자연 속에서 강아지와 함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니 저절로 힐링이 된다며,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환경의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겨서 정말 좋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주 찾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은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30분 가능하며 누구나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동시간대 들어갈 수 있는 입장 견수에 제한이 있다. 중소형견 놀이터는 최대 20마리, 대형견 놀이터는 10마리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놀이터에서 무료 공영 주차장도 가까워 주차도 편하다. 놀이터에서 반려견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산책로를 따라 간절곶의 상징인 대형 우체통과 하얀 풍차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는 동선도 추천한다. 인근 해안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카페와 식당도 있으니 출출한 배도 채우고 디저트도 즐겨보면 좋겠다. 올여름 덥다고 집안이나 실내 반려동물 카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망설임 없이 간절곶 바다로 향해보자. 시원한 바다와 초록의 잔디, 에어컨이 가동되는 견주 쉼터까지. 반려동물 가족들의 가장 완벽한 피서지다. 독자마당. 너로 살아보기 연필. 한선의 온향읍. 내가 일을 할 때에는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나는 육각형 몸통에 까만색 손이 달려 있습니다. 꽁지에는 일을 잘못했을 때 흔적도 없이 지워주는 지우개도 달려 있습니다. 나는 예쁜 풍선 그림이 그려진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회사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친구 중에는 동그란 몸통에 노란 색깔 옷을 입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각양각색의 꽃과 동물 그림 옷을 입은 예쁜 친구들도 키는 나와 똑같습니다. 학용품을 파는 가게 진열대에 여러 친구들과 함께 네모난 통에 키를 나란히 하고 꽂혀 있었을 때입니다. 아침마다 근처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나를 통해서 빼 올려보았다가 다시 꽂아두고 가버리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아이, 저 아이에게 선택되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가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며 조바심이 났습니다. 나도 예쁜 친구를 만나면 열심히 일해야지. 잘 할 수 있어. 사랑받을 거야라며 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목욕탕 전용 소쿠리 하나를 들고 들어오더니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살폈습니다. 목욕탕에서 갓 나온 듯 물기 젖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했습니다. 머리 밑이 훤하게 보이는 게 신경 쓰이는지 손가락빗으로 머리를 자꾸만 빗어 올렸습니다. 얼굴은 혈색 좋게 달아올라 있는 게 목욕이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나를 데려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나를 필요로 하는 할머니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 밖으로 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가락 빗질을 하던 손을 내려 내 친구 넷과 나까지 5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불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일하기 위해 속살을 드러내려면 칼에 내 몸통을 깎아내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마음에 많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각오도 단단히 했습니다. 나는 목욕통 소쿠리에 필기장 1권, 소설책 1권과 함께 담겨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조그마한 책꽂이에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들도 보였습니다. 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작고 낡은 통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각기 모양이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나란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오기도 했지만 먼저 와 있던 또 다른 친구들과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책에 나오는 호두까기 인형 이야기도 소곤소곤 나누느라 외로울 틈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만큼 나이든 우리의 집은 분담되어 있는 저마다의 책임진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모두가 함께 쉬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은 고단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돌아와 서로 위로하기도 위로받기도 하며 성과에 대해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친구들은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톡하고 종이를 누르면 쏜살같이 뛰쳐나가 일을 시작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글 쓰는 일입니다. 잘못 적은 글이 있으면 줄을 찍찍 그어 열심히 해놓았던 일을 보이지 않게 하기도 하고요. 써놓은 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엔 한 번씩 내던져지기도 한다니 마냥 즐거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땐 너무 속상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상자 속으로 가서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상처 입은 곳을 쓰다듬 받고 위로받고 싶다고 하소연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어이 무서워 할머니가 난폭하기도 하구나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면에 나도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빨간색 고리진 양철집의 창문을 열고 나를 집어넣더니 뒷부분에 꼬리처럼 달린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내가 속살을 드러내니 까만 나의 일손이 뾰족하게 나왔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어지러움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들어갔다 나온 집을 자세히 보니 많이 낡아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집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들은 얘기인데 할머니의 예쁜 딸이 자라서 시집을 갔다더니 그 따님이 아끼고 쓰던 칼집이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잘 보관하면서 사용한 듯하니 40년은 거뜬하게 할머니 곁에서 지낸 집이구나.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더니 나를 집어 엄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단단하게 끼우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어가다 나를 내세워 좋은 대목, 마음에 드는 대목에다 줄을 긋고는 다시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책장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대목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어느 대목에서는 머리를 앞뒤로 끄덕이면서 수긍이 간다는 표정도 짓습니다. 좋은 문장이 길게 이어질 때는 나도 제법 숨가쁘게 줄을 내려긋기도 합니다. 문방구에서 나와 함께 온 필기장을 펴놓고 필사도 합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앉아서 글을 읽지는 못합니다. 자세를 옆으로 비틀었다가 눕기도 하고 모로 누웠다가 뒤집기도 하는 등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이리저리 뒹굴어가면서 읽기도 합니다. 이럴 때엔 나도 일을 멈추고 함께 뒹굴거립니다. 그래도 신기한 건 할머니는 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글을 쓸 때엔 나도 숨가쁘게 일을 하다 보니 실수를 많이 해서 지우개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사실 남아있는 글들보다 지워진 글들, 잘못 적어 틀렸다고 표시하는 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쓱쓱 잘 써내려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바깥은 햇살이 곱게 내리는 봄날입니다. 화창한 봄날에 시를 필사하던 할머니가 고개를 꾸벅거립니다. 저도 노곤해지는 게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노년의 행복이란. 박동석, 삼남읍. 어느덧 이발소를 개업한 지 3년이 되어간다. 태어나고 자라고 어릴 적 동무랑 개천에서 몇 가무며 뛰어놀던 곳, 그리고 그 동무들이 그립고 부모 형제가 그리워 고향인 울주 언양을 다시 찾아왔다. 언양은 내 고향이지만 너무 좋다. 신불산, 간월산, 영축산, 가지산 등 영남 알프스 고산 줄령이 줄지어 있고 경부고속도로, 울산 언양 고속도로, 울산 밀양도로, 울산 함양 고속도로 등 사방팔달로 연결 지어진 도로망, 그리고 경부 고속열차가 마을을 지나가고 정차하는 열차마다 붐비는 울산 통도사역이 마을 코앞에 있다. 언양읍과 삼남읍 사이로 가로지르는 남천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그 물길을 따라 양옆의 둔치에는 아침 저녁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위해 조깅, 산책, 자전거 타기 등 애쓰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기가 좋다. 개발의 물결에 고향 산천이 너무 많이 발전하여 어린 시절의 감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고향 땅 나의 울주, 언양이 너무 좋다. 직장을 은퇴한 나이에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자격증을 따기에는 나이도 적지 않고 시간과 의지가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 가족의 동의도 있어야 했지만 결국 나의 바람은 가족의 응원을 등에 입고 시작되고 목표를 달성했다. 인생 2막의 시작이 처음에는 순탄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친구, 후배, 선배들의 도움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읍내의 어르신들 그리고 외국 근로자들과 대화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고향에 연로하신 어머니의 안부를 자주 확인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내 고향, 울주군의 효도 헤어숍 지정 및 임의용 카드 무상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용모 단정에 나 자신도 보람을 느끼며 살아간다. 남들은 이제까지 모은 돈으로 여행, 운동, 봉사활동이나 하며 좋은 세월 보내지? 뭐 한다고 또 일에 매여 살아가느냐고 말들을 하지만 인생살이의 정답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하는 일이 즐겁고 자신이 만족한다면 그것이 바로 노년의 행복이라며 조언을 해주시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매일 눈 뜨면 업장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즐거운 마음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현재의 내가 너무 좋다. 누군가 그랬던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내가 바로 그렇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렵지만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자신만의 일을 가지고 보람되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